2023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대진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대진고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범위가 좀 좁았어요. 전통적으로 보통 그렇게 내는 편이긴 한데 타 학교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처음부터 에너지 대사 증후군 정도까지만 시험을 보는 편이라서 우리 학생들이 또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이제 신경전도나 뉴런이나 이런 파트들은 이제 공부하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근수축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문제나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닌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짧으니까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좀 넓고요. 그렇죠? 유전 전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또 1학기 중간고사에 있는 내용을 누적으로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뭐 예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또 그런 형태로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객관식 22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이 3문항 정도 있었는데 뭐 객관식 같은 경우는 누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22문항 중에서 중간고사 범위에서 출제가 된 거는 4문항 정도 출제가 됐어요. 뭐 중요한 것들을 탁탁 찍어서 낸다기보다는 이제 중간고사 부분에서 기억을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특이한 거는 분명히 뒤에 이제 유전 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혈액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방어작용까지라는 걸로 들은 건지 아니면 혈액형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유전에서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가르치려고 하신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혈액형까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이사항은 최근에 자주 나오는 이제 OX 형태의 문제가 호르몬과 방어에서 3문항 정도 출제가 됐어요. 뇌에서. 이 OX 문제는 이제 뇌라고 따지면 뭐 간뇌, 중뇌, 소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있고 이제 특징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특징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매치업을 시키는 중간고사 병원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형태들이 최근에 자주 나오는데 3문제나 출제가 된 걸로 봐서 최근에 나오는 흐름들을 좀 따라가시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도 서술형에서 근수축 문제에서는 주로 요즘에는 이제 크레아틴 인산이나 젖산 발효를 잘 다루지 않는데 이걸 서술형에 배치를 했다는 거에서 좀 놀라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부분을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독특한 것들, 타 학교에서 잘 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에요. 뭐 대표문항 분석을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수축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복합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변화량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이제 서술형에서 크레아틴 인산과 젖산 발효 같은 독특한 거 빼고 객관식에서는 뭐 그다지 근수축에서는 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진 않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신경계 문제는 2024년 수능 특강에서 이제 지문을 가지고 오고 숫자만 변형하거나 했고 11번 문제는 아예 니은 선지 일부 내용을 빼고는 그냥 똑같은 문제를 출제를 하셔서 우리 준비를 할 때 수능 특강은 기본적으로 풀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항상성이나 방어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제 고3 모의에서도 주로 이제 나오는 개념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대신에 난이도가 엄청 높았던 건 아닌 걸로. 그 다음에 논술형 1번 같은 경우에서의 흥분 이동 그래프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만 2023년 풍동고 내신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걸로 보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